어느 누구도 공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공기와 똑같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돈이 있다. 풍족함이 있다. 돈을 모으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당신의 돈에 대한 본연의 자세, 돈에 대한 대전제를 바꿉시다. 그렇게 하면 돈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 지은이 고코로야 진노스케, 옮기니 김한나, 발행 유노북스, 발행일 2016년 6월 27일입니다. 일본 최고 심리상담사의 인기 절정 돈 강의.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은 돈에 쪼들리며 돈에 쩔쩔 매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심리 상담사인 저자는 이 책을 재테크가 아닌 돈에 대한 심리서로 다가갔습니다. 저자는 언제나 있지만 미처 알지 못한 돈의 존재를 깨닫고 돈의 풍요로움을 누려도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언제든 필요한 만큼 돈이 들어오고 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없는 돈을 어떻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책은 나 자신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돈을 대하는 본연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작업부터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단계별 방법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부자 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진짜 비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마음의 버릇에 맞춰서 움직인다. 당신이 돈을 멀리하는 마음의 버릇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그런 편견이 생겼을까요? 그 원인은 당신의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편향된 사고, 마음의 버릇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마음의 버릇 100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에게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버릇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평가가 낮은 아기였습니까? 하지만 저는 일찍이 매우 비관적인 아기나 금세 삐뚤어지는 아기, 자신감이 없는 아기, 남에게 함부로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기 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새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마음의 버릇이나 편견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구두쇠인 아기나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아기, 돈에 부정적인 아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지금 당신이 돈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인색하거나 부정적이라면 타고난 성질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터득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이 작용해서 어느 사이에 돈의 가치, 사용 방법, 모으는 방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사고방식을 배워왔으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는 사고방식을 배워왔습니다. 환경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이 바로 마음의 버릇과 편견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당신의 대전제입니다. 당신은 이 대전제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 돈은 열심히 노력해야 들어온다. 돈을 모아야 만일의 경우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등 돈에 대한 부정적인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에 따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돈도 그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땀 흘리며 노력해야 돈이 들어오며 돈을 쉴 새 없이 모으더라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버릇, 편견이 있는 한
그에 어울리는 부정적인 현실만 나타납니다. 언제 어디나 있는 돈의 존재를 깨닫는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에 대해서 어떤 본연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이 들어오는 본연의 자세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확실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상식 밖의 일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의 상식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본연의 자세를 익히기 위한 1단계는 바로 돈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존재를 깨닫는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돈이나 풍족함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공기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공기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공기.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나 풍족함도 공기처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기 위한 1단계는 돈이나 풍족함이 공기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돈은 공기라고 썼더니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물음표가 가득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돈은 공기와 같을까요? 이것에 관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가득 들이마시면 그곳만 공기가 감소한다거나 다른 곳만 공기가 많아질 리가 없습니다. 널리, 끝없이, 평등하게 자기 혼자만 독점하거나 숨을 마음껏 들이마셔서 굳이 모아놓지 않더라도 공기는 항상 필요한 만큼 반드시 들어옵니다. 어째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일까요? 왜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공기가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당신도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쉽게 얻을 수 없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모으세요. 조심히 들이마시도록 하세요. 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심호흡은 체조 등을 할 때 배웠기에 아무리 숨을 쉬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쉽게 얻을 수 있다, 항상 존재한다는 전제를 알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자신의 대전제와 똑같은 현실이 다가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평등하게 존재한다.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대전제, 당신의 대전제가 이와 같기에 공기는 확실히 존재하고 들이마실 수 있고 필요한 만큼 돌아오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숨을 쉬어도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요? 돈은 눈에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풍족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만 보고 풍족함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밖에 없어, 이미 사라졌어, 너무 부족해,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1억 엔을 갖고 있더라도 풍족함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부족해, 좀 더 있어야 안심할 수 있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의 뒤에 있는 풍족함을 보지 못한다. 없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있다고 배우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배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도 공기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시면 내 몫이 사라진다. 옆 사람이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내 공기가 줄어든다. 내일은 노후에 필요한 내 몫의 공기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공기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공기를 모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공기와 똑같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돈이 있다. 풍족함이 있다. 돈을 모으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당신의 돈에 대한 본연의 자세, 돈에 대한 대전제를 바꿉시다. 그렇게 하면 돈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지 않을 뿐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풍족함을 누려도 되는 존재라고 깨닫는다. 본연의 자세를 바꾼 정도로 부자가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풍족해진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들 속에 무작정 자신을 포함시키지 말고 좀 더 자기 자신을 믿어보세요. 당신의 몇 안 되는 경험과 보거나 들은 정보로부터 함부로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자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모두가 본연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할 뿐입니다. 더 이상 돈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된 사람은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제 말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 밖의 일을 믿어보자고 생각했더니 자신이 이미 풍족한 상태이며 자신은 풍족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먼저 바꿨기에 나중에 그에 맞는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돈은 공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2단계입니다. 나는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깨닫는 것, 자신을 인정하는 것, 받아도 된다고 자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돈이 엄청 많아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합니다. 남편이 부자여도 남편에게 돈을 받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서 남편의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죄가 있고 가치가 없으므로 좋아하는 물건을 사면 안 된다. 더구나 돈벌이도 없는데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모처럼 10만 엔을 받아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살림에 보태거나 누군가를 위해 사용합니다. 남을 위해 돈을 써서 겨우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자신을 책망하고 깎아내려야 할까요? 앞에서 존재급에 대해 설명했듯이 이제 자신의 존재급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풍족함이 공기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깨달으면 착실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당신은 받아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대전제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풍족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대전제에 걸맞은 사람이 되면 이에 상응하는 풍족함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한번 바꿔볼까? 믿어볼까? 그렇다고 여겨볼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본연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현실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착같이 절약할수록 악착같이 빠져나간다. 저는 심리상담사가 되기 전에 대기업 사가와 큐빈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돈을 전혀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졸 신입사원들이 받았던 평균 임금의 2배에 가까운 액수부터 시작해서 급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사용할 틈이 없었는데도 웬일인지 저는 늘 돈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돈이 전혀 모이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적기로 했습니다. 점심에 저렴한 소고기 덮밥을 먹으러 가서도 달걀을 추가하거나 된장국을 주문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절약하면 할수록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계 7대 불가사의 같았습니다. 게다가 기껏 절약했더니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찮은 물건을 사느라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라이브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5만 엔이 넘는 황금 티켓을 손에 넣을 기회가 있었으나 죽도록 생각한 끝에 돈이 아까워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타고 다니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비로 5만 엔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인색하게 굴면서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돈은 나보란 듯이 사라져 갔습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돈을 내놓는 게 낫습니다. 돈을 내서 순환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그 후 회사를 관두고 심리상담 교실을 개업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며 돈을 대하는 저의 본연의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전제가 바뀌자 돈의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있다고 깨달았더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자신의 말과 행동, 분위기, 주위를 둘러싼 환경까지 싹. 절약하던 시절에는 없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어서 돈을 쓰지 않고 절약했습니다. 이는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주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깨닫고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돈을 계속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돈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나 공기를 조금씩 아껴서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이마시고 편하게 내뱉으면 됩니다. 돈도 들어오면 내놓읍시다. 착실하게 순환시킬 수 있도록 마음의 본연의 자세를 바꾸면 풍족함이 돌아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풍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 핑계 말고 우선 하겠다고 결정하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배우고 싶은 일이 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가족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안 된다. 몸이 약해서 안 된다. 장소가 멀어서 안 된다. 회사를 쉴 수 없어서 안 된다. 없어서 할 수 없는 것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앞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병이 낫거나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이유를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니까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반대예요. 몇 번이고 말하겠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다고 결정하면 알 수 없는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결정하기 바랍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지 말고 먼저 결정하세요. 돈이 없어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코로야 상담교실을 졸업한 어느 여성은 돈도 없고 아이도 걱정되고 몸도 약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결정하고 교토까지 찾아와 고코로야 상담교실의 세미나를 수강하여 지금은 심리상담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안 돼 라고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돈이나 가족, 시간, 회사,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속으로 비꼬는 자신의 본연의 자세, 상식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비꼬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흐르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하겠다고 결정합시다. 결정한 후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고코로야 진노스케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상담가로 진솔한 조언과 공감력으로 특히 젊은 세대에게 좋은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일반 심리학이 아니라 돈에 관한 심리를 다룬 책입니다. 저도 사실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상담사인 저자가 하는 돈 이야기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읽으면서 곧 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일반 회사원이었고 많은 월급을 받음에도 돈이 모이지 않고 끊임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이후 저자는 심리 상담가로 진로를 바꿨고 자신의 개인 사업을 꾸리고 책을 내는 과정 속에서 돈을 생각하는 본연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돈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본연의 자세를 바꾸는 법은 쉽게 말해 돈이 없다라는 믿음을 돈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대전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돈은 힘들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돈이 내 수중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데요. 반면에 돈이 항상 있다고 믿으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기쁘게 쓰고 풍족함을 느끼며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돈은 공기와 같다는 비유를 자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이라는 풍족함은 공기처럼 늘 존재하며 단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춘다면 나에게 늘 풍족함이 함께 할 것이라 강조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이 책에 어울리는 듯합니다. 나는 풍요로우며 필요한 돈은 언제든 나에게 들어온다는 믿음을 가질 때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 논리는 잠재의식의 힘을 강조한 조셉 머피의 책들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원리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해빙이라는 책도 추천합니다. 저도 몇 년간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고 신기하게도 필요한 만큼 언제든 돈이 들어오고 항상 풍족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논리를 담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가 소장하고 있던 책인데요. 2021년에 돈이 따르는 엄마, 돈에 쫓기는 엄마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출간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